남편이 놀라서 나를 봤다. 여보, 그게 무슨. 이혼하자고. 나 더 이상 못 살겠어. 당신 가족들한테 시달리면서 사는 거 지겨워. 여보, 진정해. 엄마가 너무 흥분하신 거야. 흥분? 나를 것이라고 불렀어. 편모 가정 출신이라고 무시했어. 이게 흥분한 거야? 시어머니가 코웃음 쳤다. 그래, 이혼해. 우리도 너 같은 며느리 필요 없어. 당장 짐 싸서 나가. 엄마. 남편이 시어머니를 말렸지만 나는 이미 마음 먹었다. 좋아요. 나갈게요. 근데 이 집은 제 명의예요. 나가야 할 사람은 당신들이에요. 뭐? 이 집 제가 돈 더 많이 냈어요. 그래서 제 명의로 돼 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사색이 됐다. 너 진짜. 그리고 혜정 씨가 가져간 제 옷이랑 가방이랑 구두 다 돌려받을 거예요. 화장품도요. 계산하면 한 5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500만 원? 네. 제 물건들 제값 계산하면 그래요. 그리고 혜정 씨한테 빌려준 500만 원도 돌려받을 거고요. 그건 나중에 갚는다고 했잖아. 나중이 언제예요? 혜정 씨는 취직도 안 했는데. 못 갚으면 법적으로 청구할게요. 혜정이 소리쳤다. 언니 미쳤어? 가족끼리 돈 계산을? 가족? 나를 도둑으로 몬 사람들이 가족이래요? 웃기지 마요. 나는 안방으로 들어가서 캐리어를 꺼냈다. 옷을 마구 집어넣었다. 남편이 따라 들어왔다. 여보, 진정해. 우리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 당신은 나를 의심했어. 도둑으로 봤어. 그건 순간적으로. 순간적으로? 3년을 같이 산 아내를 순간적으로 의심해? 그것도 혜정 씨 편을 들면서. 난 혜정이 편을 든 게 아니라. 그럼 뭐야? 나를 믿은 거야?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 침묵이 답이었다. 나는 캐리어를 끌고 나왔다. 시어머니와 혜정이 거실에 서 있었다. 잘 가요. 다신 보지 맙시다. 야, 너 진짜 나가는 거야? 나가면 다시 못 들어와. 들어올 생각 없어요. 나는 집을 나왔다. 뒤에서 남편이 불렀다. 여보, 여보. 하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나는 처음으로 숨을 쉴 수 있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그날 밤 나는 호텔에 묵었다. 핸드폰에는 남편한테서 100통이 넘는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다. 문자도 수십 개 왔다. 여보, 미안해. 집으로 돌아와. 우리 얘기 좀 하자. 엄마가 너무 심하게 말했어. 내가 사과하게 할게. 사과? 이제 와서? 나는 남편 대신 변호사한테 전화했다. 이혼 소송 진행하고 싶어요. 어떤 사유로요? 시댁 갈등, 그리고 나는 잠시 멈칫했다. 남편이 시누이한테 회사 대출까지 받아서 돈을 줬어요. 제 몰래. 네. 그건 어떻게 아셨어요? 통장을 확인했어요. 오늘. 호텔에서 남편 통장 내역을 확인했을 때 나는 충격을 받았다. 남편이 회사 대출을 받아서 혜정에게 1천만 원을 보냈던 것이다. 내가 500만 원을 빌려주고 난 후 남편이 몰래 나머지를 준 것이었다. 그건 재산 분할 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좋아요. 진행해 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는 거울을 봤다. 머리카락이 또 한 움큼 빠져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했다. 이제 끝이다.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된다. 이혼 소송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다. 남편은 처음에는 거부했다. 여보, 다시 생각해봐. 우리 이렇게 헤어질 수는 없어.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난 남편은 초췌했다. 하지만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당신은 나를 도둑으로 의심했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그건 정말 미안해. 내가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못했어. 순간적으로? 3년 동안 당신은 항상 혜정 씨 편이었어. 어머니 편이었어. 나는 한 번도 당신 편이 아니었어.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다.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다. 부인 측에서 제출한 증거를 보시죠. 첫째, 남편분이 회사 대출을 받아 시누이 분한테 1천만 원을 송금한 내역.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건 혜정이가 급하게 필요하다고 해서. 부인 동의 없이 하셨죠? 그건 그래. 둘째, 시어머니가 부인한테껏 재수 없는 연등의 욕설을 한 녹음 파일. 그건 엄마가 화가 나서 실수로. 실수가 20분 동안 계속됐나요? 남편은 할 말을 잃었다. 셋째, 시누이 분이 부인의 물건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훼손한 내역. 명품 블라우스, 가방, 구두, 화장품 등 총 금액 약 480만 원. 그건 혜정이가 나중에 갚으려고. 2개월이 지났는데 아직 갚지 않으셨죠? 게다가 시누이 분은 현재 무직 상태고요. 혜정이는 지금 취직 준비 중이야. 나는 비웃었다. 취직 준비? 4개월 동안 데이팅 앱만 했는데? 그리고 당신 카드로 250만 원 쓴 것도 기억나? 그것도 내 동의 없이 빌려준 거야. 남편은 고개를 숙였다. 변호사가 계속 말했다. 넷째, 시댁 식구들이 부인의 회사에 시누이분을 부적격한 조건으로 취직시키라고 강요한 정황. 강요는 아니었어. 그냥 부탁한 거야. 부탁? 부인의 진술에 따르면 안 하면 이혼해라는 말까지 들었다는데요. 그건 엄마가 화가 나서. 항상 화가 나셨나 봐요. 변명이 다 똑같네요. 변호사의 차가운 목소리에 남편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부인이 3개월 동안 시누이분을 집에서 무상으로 돌본 것에 대한 비용. 식비, 전기세, 수도세, 그리고 가사 노동의 가치를 환산하면 약 300만 원. 그건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 아냐? 시누이분은 성인이고 건강합니다. 무상으로 돌봐줘야 할 이유가 없죠. 남편은 완전히 기가 죽었다. 총 금액을 계산하면 2,03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을 재산 분할 시 고려하겠습니다. 2천만 원? 네. 그리고 집은 부인 명의이고 부인이 더 많은 금액을 투자했으니 부인 소유로 인정됩니다. 그럼 나는 어디서 살아? 나는 차갑게 말했다. 시댁에 가면 되잖아. 어차피 당신은 항상 그쪽 편이었으니까. 남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여보,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기회? 3년 동안 기회를 줬어. 당신은 단 한 번도 내 편을 들어준 적이 없어. 그건 아니야. 나도 당신을 사랑해. 사랑? 사랑하는 사람을 도둑으로 의심해? 사랑하는 사람 몰래 1,000만 원을 동생한테 줘. 그게 사랑이야?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다. 이혼해. 더 이상 당신 얼굴 보기 싫어. 변호사 사무실을 나올 때 남편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의미가 없었다. 한 달 후 법원은 내 손을 들어줬다. 판사는 남편의 행위를 배우자에 대한 신뢰 위반으로 규정했다. 그리고 시댁의 행위를 며느리에 대한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인정했다. 재산 분할은 73으로 내가 더 많이 가져갔다. 집은 온전히 내 것이 됐고 예금도 대부분 내 계좌로 왔다. 남편은 2천만 원을 배상해야 했다. 하지만 회사 대출을 갚느라 그 돈이 없었다. 결국 시댁에서 돈을 빌려서 줬다. 판결이 나던 날 법원 복도에서 시어머니를 마주쳤다.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했어. 나는 웃었다. 아니요. 어머니들이 스스로 망친 거예요. 뭐라고? 자식을 너무 감쌌어요.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변명만 했어요.
그러니까 혜정 씨도 저렇게 된 거고 남편도 저렇게 된 거예요. 내가 뭘 안다고. 다 알아요. 혜정 씨가 왜 이혼했는지, 왜 빚을 졌는지, 왜 취직을 못하는지. 다 어머니가 망쳐놓은 거예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빨개졌다. 너 두고 볼 거야. 너도 언젠가는 벌 받을 거야. 그럼 기다리세요. 근데 그때까지 어머니가 살아계실지 모르겠네요. 나는 등을 돌려 걸어 나왔다. 뒤에서 시어머니의 고함 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이혼 후 6개월이 지났다. 내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다. 가장 먼저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원형 탈모로 벗겨졌던 부분에 새 머리카락이 돋아났다. 피부과 의사는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스트레스가 완전히 사라진 것 같네요. 보통은 이렇게 빨리 회복되지 않는데. 내 스트레스가 사라졌어요. 완전히. 회사도 더 잘 됐다. 이혼 소송 중에도 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일에 더 집중했다. 그 결과 대기업과 3건의 계약을 따냈다. 직원들도 늘어났다. 15명이던 직원이 25명이 됐다. 사무실도 더 넓은 곳으로 이사했다. 대표님, 요즘 표정이 완전 달라지셨어요. 막내 직원이 웃으며 말했다. 그래? 네. 예전에는 항상 피곤해 보이셨는데 요즘은 되게 밝으세요. 밝다. 나는 거울을 봤다. 정말로 얼굴이 밝아져 있었다. 다크서클도 사라졌고 핏기도 돌았다. 이혼해서 그런가 봐. 네. 대표님 이혼하셨어요? 응. 최고의 선택이었어. 직원들은 웃었다. 그들은 내가 결혼 생활 중에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알고 있었다. 축하드려요, 대표님. 진짜로. 고마워. 출근길이 즐거워졌다. 예전에는 출근하면서도 집 걱정을 했다.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올까, 시누이가 또 무슨 사고를 칠까. 하지만 이제는 그런 걱정이 없었다. 혼자 사는 집은 항상 깨끗했다. 아무도 내 물건을 함부로 쓰지 않았다. 냉장고에 넣어둔 음식이 사라지지 않았다. 무엇보다 조용했다. 그 조용함이 너무 좋았다. 이혼 후 1년이 지났다. 어느 날 회사 앞에서 시누이를 마주쳤다. 언니. 나는 그를 지나쳐 가려고 했지만 시누이가 내 팔을 잡았다. 언니 잠깐만요. 뭐예요? 시누이는 많이 변해 있었다. 화려하던 옷 대신 수수한 옷을 입고 있었고 머리도 단정하게 묶여 있었다. 언니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요. 갑자기 왜요? 아빠가 나한테 엄청 혼냈어요. 언니한테 한 짓들 다 얘기하고. 그래서요? 그래서 나 지금 편의점에서 알바해요. 아빠가 취직할 때까지 집에서 내보냈어요. 나는 놀랐다. 시아버지가 결국 시누이를 내쫓은 것이었다. 그리고 그때 목걸이 일 정말 미안해요. 사실 나 그거 진짜로 침대 밑에 떨어뜨린 거 맞아요. 근데 언니가 숨긴 것처럼 말한 거 정말 잘못했어요. 알아요. 그리고 언니 물건들 함부로 쓴 것도 오빠 카드 쓴 것도 다 미안해요. 나 진짜 정신이 없었어요. 정신이 없었다고 다해요? 아니요. 아니에요. 변명이에요. 나 그냥 나쁜 년이었어요. 신우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언니 진짜 미안해요. 나 때문에 언니 고생 많이 했죠? 나는 한숨을 쉬었다. 이제 와서 사과해봤자 돌아오는 건 없어요. 알아요. 나도 알아요. 그래도 한 번은 사과하고 싶었어요. 사과받았어요. 이제 가세요. 언니. 그리고 편의점 알바 열심히 하세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살아보세요. 나는 시누이를 뒤로 하고 회사로 들어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이혼 후 2년이 지났다.
남편한테서 연락이 왔다. 여보. 아니, 미안. 이름 불러도 될까? 무슨 일이에요? 그냥 궁금해서. 잘 지내는지. 잘 지내요. 매우. 그렇구나. 나는 어떻게 지내요? 남편은 잠시 침묵했다. 안 좋아. 솔직히 말하면. 시댁에서 살아요? 응. 엄마 아빠랑 같이 살아. 그래요. 누나도 같이 살아. 아직도 취직 못했어. 편의점 알바하다가 그것도 그만뒀대. 나는 놀랍지 않았다. 엄마가 많이 아프셔. 스트레스 때문에. 혈압 약 먹고 당뇨약도 먹고. 그렇군요. 다 나 때문이야. 내가 당신을 잘못 대했어. 알아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당신 없는 삶이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 나는 웃었다. 저는 당신 없는 삶이 이렇게 편할 줄 몰랐어요. 그렇구나. 그리고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우리는 끝났어요. 알아. 그냥 한 번 더 말하고 싶었어. 미안하다고. 이제 그만해요. 서로 고생했고 이제 각자 살면 되는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창밖을 봤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내 사무실은 20층이었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야경은 아름다웠다. 나는 성공했다.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이혼 후 3년이 지난 지금. 나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거울을 본다. 머리카락은 완전히 회복됐다. 길고 건강하게 자랐다. 얼굴에는 미소가 있다. 출근길은 언제나 즐겁다. 회사 직원들과 농담을 나누고 클라이언트들과 미팅을 하고 저녁에는 친구들과 와인을 마신다. 주말에는 혼자 여행을 가거나 책을 읽거나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쉰다. 누구한테도 눈치 보지 않는다. 누구한테도 설명하지 않는다. 나는 자유롭다. 며칠 전 우연히 옛날 사진을 봤다. 결혼식 사진이었다. 사진 속에 나는 웃고 있었지만 그 눈은 불안해 보였다. 이 결혼이 잘 될까? 그 불안이 사진에서도 보였다. 나는 사진을 휴지통에 버렸다. 더 이상 필요 없었다. 그 시절도 그 사람도 그 가족도. 이제 나는 새로운 삶을 산다. 아무도 나를 무시하지 않는다. 아무도 나를 이용하지 않는다. 아무도 나를 의심하지 않는다. 회사 직원이 말했다. 대표님, 요즘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응. 나도 그래. 정말로 행복했다. 결혼했을 때보다, 아니, 인생에서 지금이 가장 행복했다. 어제 시아버지한테서 문자가 왔다. 잘 지내니? 미안했다. 우리 집안이 너한테 너무 못했다. 넌 좋은 며느리였어. 나는 답장을 보냈다. 괜찮아요, 아버님. 저도 이제 다 잊었어요. 아버님도 건강하세요. 정말로 잊었다. 그 악몽 같던 3년을. 시어머니의 하대를. 시누이의 뻔뻔함을. 남편의 배신을. 다 잊었다. 이제 나는 앞만 본다. 더 큰 회사로, 더 성공적인 삶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삶으로. 오늘 아침 거울을 보며 나는 나 자신에게 말했다. 수고했어. 잘 견뎌냈어. 이제 행복해도 돼. 그리고 나는 웃었다. 이혼은 실패가 아니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었다. 잘못된 결혼에서 벗어나는 것. 나를 학대하는 사람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었다. 지금 나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감사한다. 그때 용기를 내서 떠난 나 자신에게. 그리고 다시는 그런 삶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그럼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